안녕하세요. 관계연구소 커넥터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고도 어려운 주제,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쉰 적이 없으신가요? 사랑해서 드린 말씀인데,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해서 꺼낸 조언인데 왜 늘 대화의 끝은 상처 섞인 침묵이나 날선 비난으로 끝나는 걸까요? 분명 어릴 적 부모님은 나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시던 커다란 산 같은 존재였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된 것 같은 시점에서 대화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약 좀 제때 챙겨 드시라는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화를 내시고, 이제는 위험하니 운전대를 놓으시라는 권유에 마치 자식이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한다며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내뱉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 부모님과의 소통이 유독 어려운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보고, 갈등의 골을 메우는 기적의 소통법인 비폭력 대화 기법을 구체적인 상황별 대화문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며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를 단순히 부모님이 고집이 세지셨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현상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반발 이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와 통제권이 침해당한다고 느낄 때 이를 회복하려는 강한 본능적 저항을 보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은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해지십니다. 이때 자녀가 건강이나 안전을 이유로 하는 조언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따뜻한 말로 들리기보다 나의 마지막 권한마저 빼앗으려는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모님은 역설적으로 자녀의 올바른 조언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뇌과학적인 변화도 한몫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반면 공포나 분노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여전히 활발하게 작동하죠. 이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사소한 말투나 표정에도 더 쉽게 상처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 특유의 긍정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주목하려 합니다. 자녀가 걱정하며 전달하는 조심해야 할 일들, 예컨대 질병의 위험성이나 사기 피해에 대한 경고는 부모님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부정적 정보로 인식되어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단순히 참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 즉 NVC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비난이나 평가 대신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며 그 뒤에 숨은 욕구를 찾아내어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를 노년기 부모님과의 소통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님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한 인격체로 대하며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관찰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흔히 평가와 관찰을 뒤섞어 말합니다. 엄마는 왜 매일 약을 안 드시고 고집을 피우세요? 라는 말은 관찰이 아니라 비난 섞인 평가입니다. 이를 비폭력 대화의 관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통에 어제 저녁 약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봤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부모님이 방어 기제를 세우지 않도록 팩트만을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느낌입니다. 많은 자녀가 부모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사실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화나 짜증입니다. 내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약을 안 드시는 부모님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화가 아니라 불안함과 걱정입니다. 엄마가 약을 안 드신 걸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요. 라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해 보세요. 부모님은 자녀의 화에는 화로 대응하시지만 자녀의 취약한 감정 표현에는 마음을 엿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욕구입니다. 내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 내 마음속에 깊은 소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라고 나의 핵심 욕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님은 자신이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에게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부탁입니다. 부탁은 명령이나 강요와는 다릅니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약 좀 드세요가 아니라 엄마, 앞으로는 제가 아침마다 전화를 드릴 테니 그때 저랑 같이 약을 드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 거절할 권리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부모님은 오히려 자녀의 부탁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대화의 스크립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부모님의 건강 관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아버지가 자꾸 단 음식을 드시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아버지, 당뇨라니까요. 그렇게 단 것만 드시면 달이 절단할 수도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내 집에서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며 화를 내시겠죠. 이때 비폭력 대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식탁 위에 빈 사탕 봉지가 대여섯 개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관찰입니다. 이걸 보니 제가 마음이 참 무겁고 걱정이 많이 돼요. 느낌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저랑 같이 나들이도 오래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욕구입니다. 아버지, 혹시 사탕 대신 제가 사온 이 견과류를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이 너무 당기실 때는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나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부모님께 가르쳐 드리다가 답답함에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자괴감을 느끼며 다시는 묻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니, 제가 3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접속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네요. 관찰입니다.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제 마음도 안 좋아요. 저는 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도 편하게 보시고 세상과 더 즐겁게 소통하시길 원해요. 느낌과 욕구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예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서 메모지를 붙여드릴게요. 모르는 게 생기면 언제든 다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자녀의 사생활이나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입니다. 왜 이렇게 애를 춥게 입히니? 국은 좀 끓여 먹여라 같은 말에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이때 화를 내며 엄마는 상관 마세요 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엄마, 오늘 제가 아이에게 외투를 안 입히고 나가는 걸 보시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관찰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아끼시는 마음은 알지만 제가 정한 양육 방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속상하고 혼란스러워요. 저는 제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요. 느낌과 욕구입니다. 엄마, 제 육아 방식이 조금 서툴러 보이더라도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부탁입니다. 이러한 대화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간지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부모님의 잘못을 지적해서 굴복시킨들 남는 것은 부모님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자녀의 죄책감뿐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삶의 황혼기에 서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신 건강 정보나 스마트폰 사용법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부모님의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봐주세요. 내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가녀린 마음을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비폭력 대화를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때 부모님은 비로소 날카로운 가시를 거두고 예전의 따뜻한 품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폭력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부모님이 냉담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자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기에 이 어려운 소통의 길을 고민하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증명합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비폭력 대화의 첫 단계인 관찰과 느낌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 잠겨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잔소리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잇는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연구소 커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